오늘 방문할 책방은 서촌에 있는 작은 서점 책방 오늘입니다.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모퉁이만 돌면 나타나는 공간 책방 오늘은 작은 상점들이 모인 서촌의 좁은 골목길에 있습니다. 책방 오늘은 올해 여름 양재동에서 서촌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이사하면서 공간의 모양새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양재동 시절의 기억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죠. 책방에 들어서기도 전 유리창 안에서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건 눈사람 소보기입니다. 소보기는 양재동의 기억을 간직하는 서점의 마스코트죠. 책을 쌓아 만든 하얀 눈사람 소보기는 언제 어느 때든 책방을 지나는 사람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소보기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는데요. 작은 액자에는 내일도 새들이 노래할 거예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또한 양재동 시절 서점의 시간을 담은 기억의 조각이죠. 내일도 새들이 노래할 거예요. 책방의 상징과도 같은 이 문장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시티라이트의 대사입니다. 영화 속 찰리 채플린이 가난에 못 이겨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자 한 신사가 그의 결정을 막으며 건넨 말이라고 해요. 내일도 새들이 지저길 테니 힘들더라도 하루만 더 살아보자는 다독임이죠. 양재동 시절 이 문장은 책방 오늘의 간판을 대신했습니다. 책방에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언제나 이 긴 문장이 적혀 있었죠. 책방지기님은 어린 시절 도시를 한 권의 책처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해요. 모든 상점이 간판 자리에 상호 대신 의미 있는 문장을 내걸고 손님과 상점 주인이 문장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따스함이 깃든 도시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옮기고자 간판 자리에 문장을 적었고 응원의 말이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밤새 간판의 불도 끄지 않았다고 해요. 가난에 떠밀렸던 영화 속 찰리 채플린에게 신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것처럼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책방 간판에 적힌 말이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요. 책방이 서촌으로 옮겨온 지금 간판 자리에는 문장 대신 상호가 걸렸고 간판의 불도 밤새 켜두진 않지만 그래도 책방이 지녔던 처음의 그 마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책과 문장을 사랑하고 문장을 매개로 소통하고 싶다는 근본의 마음은 변치 않은 채로 책방을 채우고 있었죠. 문장을 사랑하는 책방의 마음은 서점 곳곳에 붙은 메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방 오늘의 매력 포인트를 꼽으라면 전 주저하지 않고 책장에 붙어있는 메모들을 말할 거예요. 그만큼 책방 오늘의 메모들은 흡입력 있는 문장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책 안의 문장들을 따라 적었을 뿐인데 혹은 책을 간결한 말들로 소개하는 것뿐인데 어쩜 그리 명문들만 적혀있는지 메모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문장이 가리키는 책을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문장을 담은 책은 어떤 내용일지 자꾸만 궁금해졌거든요. 책방 한편에는 작가의 서가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작가와 독자가 문장으로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작가의 서가는 계절마다 한 작가를 선정해 그 작가에 관한 책들로 책장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박연준 시인이 이달의 작가로 선정되어 시인에 관한 책들이 서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서가라고 해서 단순히 박연준 시인의 작품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인의 작품들과 함께 작가가 추천하는 12권의 책들도 꽂혀 있었죠. 그리고 12권의 책들 근처에는 작가가 책을 선정한 이유를 적은 메모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작가의 서가라고 해서 작가가 집필한 책만 놓은 게 아니라 작가의 가치관이나 취향이 깃든 책들 그리고 직접 쓴 메모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작가의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달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까부터 서점 안에서 자꾸만 눈이 가는 공간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책방 오늘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서점 가장 안쪽 시선을 한눈에 받는 곳에 떡하니 공중전화 부스가 서 있죠. 책이라는 매체가 주는 아날로그적인 분위기와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공중전화는 사실 실제 전화기가 아닌 책방에서 마련한 작은 체험 부스입니다. 오늘의 전화부스라는 이름을 가진 공중전화에서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작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원하는 숫자를 누르면 수화기 저편에서 50초 동안 작가의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죠.
공중전화부스 안은 유리로 사방이 막혀있어 내부가 꽤 후덥지근하고 주변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작가의 목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작가와 단둘이 남겨진 느낌이었달까요? 좀 감성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들의 시간 속으로 잠시 다녀온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 만들어낸 현장감이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토영에서 서울 올라간 후, 직장 생활도 했고, 글도 썼고, 원고료 얼마를 받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게 끝난 게 제가 69살 때 끝이 났습니다. 책방 오늘에 방문하시면 공중전화 부스는 꼭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공간에 작가의 목소리와 단둘이 존재하는 경험, 이미 세상에 없는 작가들과 아주 잠시나마 연결되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은 어디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니까요. 책방을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비밀의 책 꾸러미가 있는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밀의 책 꾸러미는 책방 오늘이 준비한 블라인드북이에요. 책 속의 문장이나 책 소개 문구만 보고 책을 골라야 하는 방식이죠. 다른 책방에서도 종종 블라인드북을 보긴 했지만 책에 관해서는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어떤 책인지 모르는 채로 책을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책방 스태프분들이 워낙 책 소개를 일목요연하고도 매력적으로 정리해두셔서 책 겉면에 적힌 메모를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포장을 풀으면서 책 제목을 확인할 때의 설렘도 있었고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오후, 책방을 나서며 어쩐지 마음이 두둑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좀 간지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영혼이 배부른 느낌이었달까요? 책방에서 단지 몇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수백 권의 책에 담긴 자양분을 온몸으로 흡수한 기분이었습니다. 책방 오늘은 그만큼 기본에 충실한 서점입니다. 책방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책과 책을 이루는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을 쓴 작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서점이죠. 그러니 서촌에 가면 책방 오늘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미 유명한 서점이고 단골도 많은 곳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또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눌수록 더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